요양보호사 합격 길라잡이 수국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자,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에서 구강 청결 돕기부터 시작해서 면도 돕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은 표준교재를 중심으로 핵심 단어와 문제풀이 정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가 있어요. 네, 개인위생이라는 피부, 모발, 손톱, 치아, 또 구강 및 비강, 눈, 귀, 해엄부, 생식기 이런 신체의 위생과 또 외모 다듬기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해서 우리는 개인위생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 구강 청결 돕기가 있는데요. 구강 청결 돕기는 칫솔질은 음식 찌꺼기나 우리 치아에 끼는 프라그 및 세균이 있는 치아를 깨끗이 해주고 또 잇몸을 자극하여서 순환을 촉진하고 불쾌한 냄새와 맛으로 인한 불쾌감을 완화시켜 줍니다. 예, 그리고 일반적 원칙을 보면 입안에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처가 있다면 그 부분을 더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예, 치료받아야 할 치아가 있는지 잇몸, 또 입천장, 혀, 볼 안쪽들이 헐었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참고로 대상자의 객담이나 상처 배액, 상처 배액이라는 거는 상처에 이렇게 진물 같은 거 있죠? 끈적한 거, 그게 이제 배액이라고 합니다. 상처 배액, 눈이나 귀, 코의 신체 분비물, 대소변 등을 만져야 한다면 일회용 장갑을 껴서 요양보호사의 손에 직접 닿지 않게 합니다. 또 그 외의 상에는 요양보호사의 기호에 따라 장갑을 낄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기 위해서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치질을 하는 것을 도울 때는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해야지만 사례가 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입안을 닦아낼 때 혀 안쪽이나 목젖을 자극하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너무 깊숙이 닦지 않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 양치질 하다가 뭐 그 혀 안쪽까지 닦으면 예, 구토 같은 게 나오죠. 돕는 방법에서 첫 번째 입안 헹구기가 있습니다. 입안 헹구기의 목적은 식사 전과 후에 모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 전 입안 헹구기에는 구강 건조를 막고 타액이나 유액 분비를 촉진하여서 식욕을 증진합니다. 네, 다시 한번 식전 입안 헹구기가 중요한데요. 구강 건조를 막고 그 다음에 침이 이제 나오는 거 타액이나 또 이액 분비를 촉진하고 식욕을 증진시킵니다. 식후 입안 헹구기는 구강 내 음식물을 제거하여 구강을 청결히 하고 음식물로 인한 질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입안에 물고 있다가 잘못 삼키면 질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질식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머리를 높게 합니다. 머리를 높게 하여 물을 삼키지 않도록 하고 또는 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내용물을 뱉어내도록 합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이므로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습관화시킵니다. 컵을 사용하기 어려우면 빨대가 달린 컵을 사용합니다. 준비는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필요 물품을 준비합니다. 컵, 또 곡반은 이제 그 물받이 그릇인데요. 예, 마른 수건, 거저, 일회용 장갑, 구강 청정제, 입술 보호제, 그리고 사전에 제공 목적과 효과를 알려서 협조와 동의를 구합니다. 인사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을 소개합니다. 절차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방법은 일회용 장갑을 끼고 대상자의 구강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자세를 취하게 하고 예, 목에서 가슴까지 수건을 대줍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적시고 입안이 깨끗해질 때까지 충분히 헹군 후에 물받이 그릇에 뱉게 합니다. 충분히 헹굽니다.
필요에 따라 구강청정제를 사용하고 마른 수건으로 입 주위를 닦고 입술이 건조하지 않도록 입술 보호제를 발라주고 일회용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자, 확인은 구강에 상처나 염증이 생기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만족한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다음은 입안 닦아내기가 있습니다. 입안 닦아내기의 목적은 구취를 예방하고 상쾌감을 증진시킵니다. 잔존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남아있는 이제 치아죠. 예, 치료가 필요한 치아를 조기에 발견합니다. 가족 등 타인과 마주보며 자신감 있게 대화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의사항은 의식 또는 치아가 없거나 의식도 없고 또 치아가 없고 연화 장애가 있는 경우에 입안을 깨끗이 닦아내는 방법입니다. 입안 닦아내기 대상자죠. 예? 말하자면 의식이 없고 치아가 없거나 연화 장애가 있는 경우에 입안 닦아내기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이나 도구로 자극하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머리를 높게 하여 양치액을 삼키지 않도록 하고 또 머리를 옆으로 돌려 내용물을 뱉어내도록 합니다. 치매일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그러면 대상자가 입을 열지 않으려고 하는 거부 행동이 있다면 가라앉힐 때까지 기다린 후에 잘 타일러서 안심을 시킵니다. 예,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마비된 쪽 음식 찌꺼기가 끼거나 상처가 있어도 본인이 느끼지를 못하므로 항상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하는 일이므로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습관화시킵니다. 가능한 스스로 하도록 지원하고 자립을 위하여 과정이 느리더라도 기다려줍니다. 준비는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필요 물품을 준비합니다.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 컵, 또 빨대 달린 컵, 작은 주전자, 물받이 그릇, 수건, 거저, 일회용 장갑, 구강청정제, 입술보호제, 서랍자가 필요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랍자는 혀설자예요. 예, 혀에다 압력을 주는 이렇게 그 가 있습니다. 그걸 서랍자라고 합니다. 사전에 제공 목적과 효과를 알려 협조와 동의를 구하고 인사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을 소개하고 절차를 설명합니다. 방법은 일회용 장갑을 끼고 대상자의 구강 상태를 먼저 확인한 후에 대상자가 앉은 자세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해서 부득이하게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높이고 고개를 약간 숙이게 합니다. 목에서 가슴까지 수건을 대주고 거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에 뭐를 묻혀요? 물을 적십니다. 예, 이게 이제 국시 시험에 나올 때 일회용 브러쉬에 치약을 묻힌다. 그러면 틀려요. 뭐를 묻힙니까? 물을 적십니다. 그리고 먼저 윗니와 잇몸을 닦고 윗니, 잇몸 닦고 거저를 브러쉬를 바꾸어서 아래쪽 이와 잇몸을 닦습니다. 한 번 닦은 브러쉬는 사용하지 않아요. 거저를 바꾸거나 브러쉬를 바꿔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입 천장, 그 다음에 혀, 볼 안쪽을 닦아줍니다. 위, 아래, 볼로 갑니다. 자, 입안을 모두 닦아낸 뒤 수건으로 입 주변의 물기를 닦아내고 입술이 건조하지 않도록 입술 보호제를 발라준다. 그리고 일회용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확인은 구강에 상처나 염증이 생기지 않았는지 잘 살펴보고요. 입안을 닦아내는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치아가 있는지, 잇몸, 또 입천장, 혀, 볼 안쪽에 흘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만족한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물어봅니다. 자, 입안 닦아내기 영상 그림 보시고 자, 다음은 칫솔질 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칫솔질의 목적은 구취를 예방하고 상쾌감을 증진시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치아, 잔존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치료가 필요한 치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등 타인과 마주보며 자신감 있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의사항은 칫솔질의 주의사항은 칫솔질 방향이 잘못되면 잇몸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그리고 칫솔질의 자극에 의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고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과 할 수 없는 동작을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스스로 하도록 지원하고 자립을 위하여 가정이 느리더라도 또 기다려 줘야 합니다. 치약은 적당량의 치약을 사용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적당량. 치약의 양이 너무 많으면 입안에 거품이 가득 차서 칫솔질이 어렵고 치약으로 인한 청량감 때문에 치아가 잘 닦였을 것이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면 잇몸이 닳아서 시리게 되므로 예, 이 치아가 이렇게 세로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랑으로 쌓여 있는데 이것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면 그게 이제 범랑질이 따라서 신경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잇몸이 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썰어서 내립니다.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썰어서 내린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 혈액 응고 장애는 피가 바깥으로 나왔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피가 나오는 그 상황을 혈액 응고 장애라고 합니다. 이런 대상자는 출혈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예,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사람은 치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칫솔질은 잠자기 전과 매 식사 후 30분 이내에 3분간 하도록 습관화합니다. 준비는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필요 물품을 준비합니다. 칫솔, 치약, 컵 또는 빨대 달린 컵, 주전자, 곡반, 그리고 마른 수건, 거적, 일회용 장갑, 입술 보호제 준비하고 사전에 제공 목적과 효과를 알려서 협조와 동의를 구합니다. 인사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을 소개합니다. 절차를 설명합니다. 참고로 치약의 양과 치약 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치약의 양과 치약 짜기. 치약을 칫솔모 위에 눌러 짜서 치약이 솔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합니다. 자, 옆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치약을 칫솔모 사이에 눌러서 짜서 들어가게 만드는 게 이게 정답입니다. 예. 그리고 치약의 양이 너무 많으면 입안에 거품이 가득 차서 칫솔질이 어렵고 치약으로 인한 청량감 때문에 치아가 잘 닦였을 것이라고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치약의 양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보면은 칫솔 위에 두툼하게 이렇게 두툼하게 오르는 치약은 치아 사이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치약 짠 거입니다. 자, 방법을 보면 일회용 장갑을 끼고 대상자의 구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과 또 할 수 없는 동작을 세밀하게 관찰한 다음에 가능하면 안전자세를 취하게 하고 앉을 수 없으면 침대 머리를 높여줘야 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누운 자세를 합니다. 주의해서 할 것은 안전자세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강한 쪽이 아래로 오게 향하고 옆으로 누운 자세로 칫솔질 하기를 합니다. 목에서 가슴 부위까지 수건을 대주고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헹구어 적십니다. 컵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빨대 달린 컵을 사용하고 또 치약을 묻힌 칫솔을 치아에 대는데 45도 각도로 됩니다. 예,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3분간 세심하게 닦습니다. 칫솔질 할 때는 치아뿐만 아니라 모두 혀도 닦아줍니다. 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3분간 닦습니다. 본인이 하는 경우 칫솔이 잘 안 닿는 부분까지 잘 닦여졌는지 확인을 합니다. 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는 칫솔질을 도와주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칫솔질의 방향이 잘못되면 치아 표면이 마모되고 그래서 시리다고 그랬죠. 구강 점막이나 잇몸이 손상될 수 있고
칫솔질의 자극에 의해서 구토나 질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에 물을 머금기 힘들어 할 경우에는 입을 반쯤 벌리게 하고 그 다음에 입안에 물을 부으면서 헹구고 곡반의 오목한 면이 대상자의 턱 밑에 가게 한 후에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냅니다. 예, 입안에 물을 먹기 힘들어서 헹구기 힘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입을 반쯤 벌리게 하고 입안에 계속 물을 부으면서 헹궈줍니다. 그 밑에는 뭐를 대고 있어야 되죠? 곡반. 예, 곡반을 대는데 오목한 면이 대상자 턱 밑에 가게 합니다. 입안이 깨끗해질 때까지 여러 번 헹구고 마른 수건으로 입 주위를 닦습니다. 그리고 잇몸에 출혈은 없는지 확인하고 입술 보호제를 바릅니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일회용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치료받아야 할 치아가 있는지, 또 잇몸이나 입천장 혀볼 안쪽이 흘렀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만족한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물어봅니다. 자, 의치 손질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치 손질의 목적은 의치를 청결히 하여 세균의 정식이나 염증을 예방합니다. 세균 정식이나 염증 예방, 식욕을 정진시키고 그다음에 입 냄새를 예방합니다. 가족 등 타인과 마주보며 자신감 있게 대할 수 있도록 한다. 주의사항은 의치는 영양 섭취와 구강 위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의치로 인해서 잇몸과 치아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기 쉽고 또 염증이 생길 우려가 높으므로 식사 때마다 칫솔질을 하여 의치를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중요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8시간은 의치를 빼놓아야 됩니다. 왜? 잇몸의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나 지나치게 이제 또 너무 의치가 또 불편하다 뭐 이러면서 너무 오랫동안 장시간 빼두면 또 맞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때 생각을 해서 8시간을 빼놓는다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의치가 파손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취급하고 의치는 칫솔을 이용해서 의치도 칫솔을 이용해서 닦아내고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검이 가거나 모양이 바뀔 우려가 있으므로 헹굴 때는 뭐 찬물을 사용합니다. 예, 의치도 칫솔로 닦습니다. 의치를 끼우기 전에 구강을 청결하게 하고 잇몸 마사지를 해줍니다. 준비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요.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칫솔, 의치 세정제, 수건, 거저, 일회용 장갑, 의치 보관 용기, 플라스틱 용기, 물속은 물, 입술 보호제입니다. 사전에 제공 목적과 효과를 알려 협조와 동의를 구합니다. 인사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절차를 설명합니다. 방법은 일회용 장갑을 끼고 대상자의 구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물로 입안을 헹궈낸 후에 먼저 위쪽 의치를 앞부분을 잡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서 상하로 움직이면서 뺍니다. 뺄 때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상하, 이거 잘 알아두세요. 상하로 움직이면서 뺍니다. 무리하게 빼면 의치나 잇몸이 상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빼면 의치도 상하지만 잇몸이 아프죠. 예. 그래서 아래 의치를 잡고 왼쪽, 오른쪽보다 낮게 하면서 돌려서 의치를 용기에 넣습니다. 의치를 빼서 용기에 넣어 넣습니다. 자, 세면대에 이제 그 씻을 때 이제 세면대 안에 종이나 수건 같은 거 물수건을 깔고 의치 용기에서 의치를 꺼내 놓습니다. 왜냐하면 세면대가 사기 그릇 같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의치를 빼다가 떨어뜨리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 수건이나 물수건을 깝니다.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고 칫솔에 뭐를 묻혀요? 의치 세정제예요. 치약을 묻히는 게 아닙니다. 의치 세정제를 묻혀서 의치를 닦고 또 흐르는 미온수에 헹굽니다. 이때 울퉁불퉁한 곳이나 흐른 곳이 있는지 잘 살핍니다. 그리고 구강 점막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강세정제로 치 삽입 전에 입안을 헹굽니다. 구강세정제로 바로 끼우면 입안이 말라서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입안 축이기를 뭘로 해줍니까? 구강세정제로 해줍니다. 윗니를 끼울 때는 엄지와 검지로 잡아서 엄지가 입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서 한 번에 끼웁니다. 자, 우리 한번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지와 검지로 잡는데 윗니 끼울 때 엄지가 입 안으로 들어가게 하면 검지가 입 밖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아랫니는 어떻게 하나? 검지가 입 안으로 향하게 하여서 아래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잘못하다가 삼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지 저하나 마비가 있는 경우는 의치의 위치를 자주 확인합니다. 인지 저하나 마비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잘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의치 위치를 자주 확인해 줘야 합니다. 예. 그리고 입술이 건조하고 트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 주위를 닦은 후에 입술 보호제를 바르고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일회용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클래스프가 있습니다. 클래스프가 뭐냐 하면은 이제 부분 의치 있죠. 이렇게 여기 빠진 거 여기 사이에 우리가 이제 의치를 만들어서 끼우는데 이걸 연결시켜주는 이 셀을 클래스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프를 이제 뺄 때는 이 부분 의치의 경우 클래스프를 이제 손톱으로 끌어서 올려서 빼냅니다. 이 클래스프 부분 의치 빼낼 때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완전 의치가 있고 이제 부분 의치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되고 하기는 의치에 이상이 있거나 구강에 상처나 또 염증이 생기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대상자의 구강 점막 내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만족한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묻습니다. 꼭 알아두기를 우리 살펴보면은 의치를 세척할 때, 의치 씻을 때 뭘로 씻는다? 의치 세정제를 사용합니다. 중요하고 만약에 없다면 뭐를 사용해요? 주방 세제를 사용합니다. 대신으로. 네. 치약을 사용하는 거 절대 아니고 의치 세정제나 주방 세제. 우리 그 식사하고 밥그릇 뭘로 씻어요? 주방 세제로 씻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거나 표백제에 담그면 안 돼요. 왜?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싼 틀니를 갖다가 뜨거운 물에 막 삶거나 표백제에 넣어서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왜? 변형이 되면 쓸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인공치아와 인공치아의 사이, 또 인공치아와 의치바닥 사이 안쪽에 좁게 되어 있는 곳 등에 특히 주의해서 잘 닦아줍니다. 인공치아 사이, 뭐 안쪽에 좁게 되어 있는 곳 이런 데 잘 살펴서 잘 치아 닦듯이 잘 주의해서 잘 닦아줍니다. 꼭 알아두기에 보면은 의치를 이제 보관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를 사용하고 냉수에 담가 두면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치 변형을 막기 위해서 어디다 담가요? 냉수에 담가서 보관을 합니다. 그 의치 세정제나 물이죠. 예. 근데 그게 온도가 뭐예요? 냉수에 담근다 이 말입니다. 뭐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자, 분실 예방을 위해서 또 의치 분실하면 안 되니까 일정한 장소와 용기에 보관해야 됩니다. 밤에는 구강 내 압박을 들기에 의치를 빼어 세정제에 담아 또 오염 물질의 제거를 쉽게 합니다. 자,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제 1번. 식사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입안을 헹궈주는 이유는 1. 치석 제거 2. 식욕 촉진 3. 과식 예방 4. 이획 분비 억제 5. 식도 역류 예방. 예, 정답 적어 놓으시고. 문제 2번. 요양 대상자의 입안 닦아내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윗니를 닦은 거저로 아랫니도 함께 닦는다. 2.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낮춰준다. 3. 연하장애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실시하지 않는다. 4.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실시하지 않는다. 5. 잇몸, 입, 천장, 혀 등이 헐지 않았는지 관찰한다. 정답 적어 놓으시고 문제 3번 대상자의 의치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는 세정제나 물에 보관한다. 2. 의치는 끓는 물에 5분간 소독한다. 3. 의치는 찬물에 담가 거저로 닦는다. 4. 의치는 소금물에 담가 칫솔로 닦는다. 5. 의치를 뺄 때는 좌우로 움직이면서 뺀다. 자,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입안행국이 식전 입안행국이는 식욕촉진입니다. 자, 문제 2번에 입안 닦아내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5번입니다. 잇몸, 입천장, 혀 등이 헐지 않았는지 관찰합니다. 자, 여기에서 입안 닦아내기는 한번 닦은 거저는 다른 걸로 바꿔야 됩니다. 계속 사용하면 안 되고 또 똑바른 누운 자세일 때는 상반신을 낮춰주는 게 아니고 세워야 되죠. 또 이 입안 닦아내기의 대상자는 뭡니까? 연하장애가 있는 대상자 그리고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하는 건데 뒤에 실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문제 3번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의치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의치는 세정제나 물에 보관합니다. 의치를 끓는 물에 하면은 변형이 와요. 자, 그리고 찬물에 담가서 그저로 닦는 게 아니라 칫솔로 닦습니다. 의치는 찬물에 보관해야지 소금물에 보관하면 큰일 나요. 예, 의치를 뺄 때는 상하로 움직이면서 뺀다 그랬습니다. 좌우가 아니고. 자, 4번. 의치를 보관할 때 물에 담가 보관하는 가장 큰 이유는 1. 소독을 하기 위해 2.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또 3.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4. 색상의 변화를 막기 위해 5. 의치의 변형을 막기 위해 자, 정답 적으시고요. 문제 5번 다음 중 대상자의 칫솔질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치실은 칫솔질 하기 전에 한다. 2. 칫솔질할 때 혀는 닦지 않는다. 3. 치약은 칫솔 위에 두툼하게 짠다. 4. 색상의 변화를 막기 위해 5. 혈액 온고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 문제의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의치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 자, 5번은 문제 5번은 정답이 5번입니다. 칫솔질할 때 유의할 사항은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응고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계속 나오니까. 자, 두발 청결 돕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기분이나 안색이나 통증 유변을 확인하고 동작 가능 정도에 따라 자세와 장소를 정합니다. 모발과 두피 상태를 관찰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머리 감기 방법을 적용합니다. 머리 감기 도움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 발을 청결히 하여 자존감과 두피의 혈액순환을 증진시키고 안락과 이완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가족 등 타인과 자신감 있게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의사항은 특히 주의사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복, 또 식후는 피하고 추울 때는 따뜻한 낮 시간대를 이용합니다. 배가 고플 때나
너무 부를 때 식후는 하지 않아야 돼요. 머리 감기를. 예, 추울 때는 따뜻한 낮 시간에 이용하고, 그리고 기분과 체온, 혈색 등 건강 상태를 살피고 동의를 얻은 후 지금부터 머리를 감는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머리를 감기 전에 항상 소변이나 대변을 보도록 합니다. 모든 방법에 대해 미리 설명하여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물은 여유 있게 준비해서 물을 머리에 붓기 전에 손으로 온도를 확인합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건조할 때 머리카락을 비비지 말고 큰 수건으로 머리 전체를 감싸서 가볍게 두드려 물기를 제거하도록 합니다. 예, 그 마른 수건으로 막 머리를 비비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막 흔들거리니까 대상자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머리를 감은 후에는 한기를 느낄 수 있으므로 예, 헤어 드라이를 사용해서 신속하게 머리를 말리고 그리고 머리로부터 10cm 이상 떨어져서 드라이기를 사용합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드라이기 그 뜨거운 불이 뜨겁죠. 예, 살같이 가능한 스스로 하도록 지원하고 자립을 위하여 가정이 느리더라도 기다려줍니다. 준비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필요 물품을 준비하고 목욕 담요, 수건, 샴푸, 린스, 따뜻한 물을 담은 포트, 양동이, 빗, 헤어드라이어, 기마개, 마른 수건, 면복, 목욕 의자, 샤워캡이 필요하고요. 사전에 제공 목적과 효과를 알려서 협조와 동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을 소개하고 절차를 설명합니다. 방법은 보온을 위해서 문과 창문은 닫습니다. 예, 머리 감기 전에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6도 유지하고 머리에 장신구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목욕 의자에 앉아서 가능한 한 앞쪽으로 머리를 숙이게 합니다. 근데 이제 머리를 앞으로 숙이기 힘든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뭐를 사용해요? 샤워캡을 씌우고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마개나 기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아줍니다. 물의 온도는 35도가 따뜻한 물로 머리를 적시줍니다. 여기서도 샤워기의 물 온도가 일정한지 잘 살피고 수급자 손등에 물을 데워 주어서 온도가 적당한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소량의 샴푸를 들어서 머리와 두피를 손톱이 아니고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후에 헹굽니다. 중요합니다. 항상 시험에 우리가 국시에 나오는 게 손가락 끝입니다. 손톱으로 하면 어떻게 돼? 피부가 상처가 나겠죠. 그래서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고 린스를 한 후에 따뜻한 물로 충분히 헹굽니다.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에 헤어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줍니다. 수급자의 기호에 따라 머리 모양을 정리하고 거울을 보여주어서 마음에 드는지 이제 얻습니다. 마음을. 그리고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확인은 뒷머리까지 충분히 건조되었는지 확인하고 관리 중에 두부엘이나 두피에 상처나 염증이 생기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만족한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물어봅니다. 자, 다음은 침대 머리 감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침대 머리 감기의 목적은 두 발을 청결히 하여 자존감과 두피의 혈액순환을 증진시키고 안락과 이완을 도모합니다. 가족 등 타인과 자신감 있게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의사항은 여기도 주의사항 공복, 식후는 피하고 추울 때는 따뜻한 낮 시간을 이용합니다. 기분과 체온, 혈색 등 건강 상태를 살피고 동의를 얻은 후에 지금부터 머리를 감는다는 것을 알립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꼭 해야 될 거 소변이나 대변을 보도록 합니다. 모든 방법에 대해 미리 설명을 하여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물은 여유 있게 준비하며 물을 머리에 붓기 전에 손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합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건조할 때 머리카락을 비비지 말고 큰 수건으로 머리 전체를 감싸서 가볍게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머리를 감은 후에 한기를 느낄 수 있으므로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하는데 신속하게 말리는 것이 좋고 머리로부터 10c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합니다. 준비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필요 물품을 준비하는데 커튼이나 스크린, 목욕담요, 수건, 샴푸, 린스, 따뜻한 물을 담은 포트, 머리 감기용 패드, 또 양동이, 방수포, 빗, 헤어드라이어, 기마개 솜, 마른 수건, 면봉이 있습니다. 사전에 제공 목적과 효과를 알려 또 협조와 동의를 구하고 인사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을 소개합니다. 절차를 설명합니다. 방법은 또 보온을 위해서 문과 창문을 닫고 머리 감기기 전에 실내 온도는 22도에서 26도를 유지합니다. 머리 감을 자세를 취합니다. 자, 침대볼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수포를 어깨 밑에 깔고, 예, 방수포를 어깨 밑에 깔고, 방수포 위에 수건을 깔아서 어깨를 감쌉니다. 예, 그리고 방수포 바로 이게 어깨가 살갗이 닿으면 방수포가 비닐이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방수포 위에 수건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어깨를 감싸줍니다. 머리에 장신구를 제거하고 솜으로 귀로 막고 눈을 수건으로 덮어 보호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솜으로는 귀를 막고 자 눈만 수건으로 덮어서 보호합니다. 얼굴 전체를 수건으로 덮습니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눈만 수건으로 덮어서 보호합니다.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하게 합니다. 뭐 시험에는 뭐 침대 중앙 뭐 이렇게 나오는데 중앙이 아니고 잘 알아두세요. 모서리입니다.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합니다. 자, 목욕 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내립니다. 허리까지만 접어내립니다. 담요를 덮고 담요 속에서 이불을 허리까지 접어내립니다. 머리 밑에 샴푸 패드를 펴고 물이 흘러내리는 쪽에 양동이를 놓습니다. 그리고 샴푸 패드가 없는 경우 종이나 신문지 등을 넣고 비닐포로 말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방수포 깔기에서 침대에서 머리를 감길 때 방수포를 깔아서 시트가 젖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는 35도의 따뜻한 물로 머리를 적십니다. 자, 여기도 소량의 샴푸를 덜어서 머리와 두피를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후에 따뜻한 물로 머리를 헹굽니다. 그리고 뒷머리는 목을 좌우로 돌리면서 헹구거나 샴푸 패드 밑에 수건을 넣어서 물 빠짐을 조절하여서 헹굽니다. 다음은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헤어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립니다. 수급자의 기호에 따라 머리 모양을 정리하고 거울을 제공하여 볼 수 있게 합니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자, 확인은 뒷머리까지 충분히 건조되었는지 확인하고 관리 중에 두발이나 두피에 상처나 염증이 생기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만족한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물 없이 사용하는 그 샴푸가 있는데 그것을 드라이 샴푸라고 합니다. 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신체적으로 움직이기 힘들 때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드라이 샴푸는 물 없이 머리를 감을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으로 어떤 상황에서나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물이 없어도 머리카락을 청결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드라이 샴푸는 손에다가 샴푸를 뿌리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에 충분히 이제 그 드라이 샴푸를 넣고 저기 그 머리카락을 충분히 적셔서 드라이 샴푸를 바른 후에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를 합니다.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냅니다. 자, 머리 손질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적은 머리를 손질하여 자존감과 두피의 혈액순환을 증진시키고 안락과 이완을 도모합니다. 가족 등 타인과 자신감 있게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주의사항은
빗질은 매일 하는 것이 좋으며 매일 하는 것이 좋고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에 물을 적십니다. 물을 적신 후에 손질을 합니다. 자, 너무 세게 잡아당겨 대상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합니다. 머리 손질 중간, 머리 손질 후 대상자가 거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서 기호를 최대한 반영합니다. 그리고 준비는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필요 물품을 준비합니다. 커튼이나 스크린, 머리빗, 거울, 수건, 머리핀을 있습니다. 사전에 제공 목적과 효과를 알려 협조와 동의를 구하고 인사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절차를 설명합니다. 참고로 옆에 보면은 마비 등으로 누워 있는 시간이 많은 대상자의 경우에 이제 머리가 짧아야 손질하기 쉽고 두피 관리에 이제 좋으나 대상자의 기호와 의견을 물어서 머리를 손질한다입니다. 예, 누워있는 대상자라도 대상자 기호에 맞게 머리 손질을 해준다. 방법은 침대에 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다면 대상자를 앉힙니다. 예, 침대 머리를 높인다는 것은 상체를 일으킨다는 거죠. 예, 그리고 대상자를 앉힙니다. 대상자의 어깨에 수건을 덮고 안경과 머리핀을 제거합니다. 한 손은 모발을 잡고 다른 한 손은 두피에서부터 모발 끝으로 빗질을 합니다. 예, 한 손은 모발을 잡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손은 두피에서부터 모발 쪽으로 빗질을 합니다. 대상자의 기호에 따라 머리 모양을 정리해주고 대상자에게 거울을 제공하여서 자신의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확인은 머리 손질 중에 두발이나 또 모발이나 두피에 상처가 염증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족한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물어봅니다. 자, 다음은 손발 청결 돕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손발 청결 돕기. 그 노인의 피부는 뭐라 그랬어요? 건조하다 그랬죠? 건조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칠고 윤기가 없고 또 피부에 각질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피부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항상 보습제나 클렌저나 비누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오일이나 로션을 사용합니다. 그 목적은 피부 건조를 예방하고 손과 발을 닦아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악취나 무좀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손발의 말초 부위를 따뜻하게 함으로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합니다. 네, 손과 발이 가장 끝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가 이제 따뜻하게 손가락을 만져주고 이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기분이 상쾌하다고 합니다. 주의사항은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피부에 자극을 주는 침구나 모직 오일 등은 피하고 자극을 주는 침구 또 모직 오일은 피하고 어떤 제품, 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색이나 상처, 분비물, 유물을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합니다. 준비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필요 물품을 준비합니다. 세면대야 따뜻한 물을 넣은 포트, 비누, 수건, 손톱깎이, 로션, 방수포, 사전에 제공 목적과 효과를 알려서 협조와 동의를 구합니다. 인사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절차를 설명합니다. 방법은 가능하면 대상자를 앉히거나 편안한 자세를 하게 하고 손과 발을 씻으면서 이불이나 바닥에 물에 젖지 않도록 뭘 해줘요? 방수포를 깔아줍니다. 비누를 이용해서 손가락, 발가락 사이를 씻은 뒤 헹구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후 대야를 치웁니다. 자, 창고로 가서 보면 옆에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은 후에 손과 발을 몇 분간, 10분에서 15분간 담궈서 온기를 느끼게 합니다. 온기를 느끼기도 하고 10에서 10분간, 15분간 담가두면 손발이 어떻게 돼요? 붉죠. 예, 수분이 가득 차서. 그런데 그러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또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손과 발을 10분에서 15분간 담근다. 자, 손톱깎이를 이용하여서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자릅니다. 로션을 바르며 부드럽게 마사지를 합니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확인은 손톱이나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거나 발톱 주위 염증이나 간염 등 이상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만족한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물어봅니다. 네. 꽃갈아두기를 한번 보기 전에 해엄부 청결도끼로 가겠습니다. 해엄부로 왔습니다. 목욕이나 샤워할 수 없는 경우 해엄부는 분비물과 배설물로 더러워지기 쉬워서 악취가 나고 또 여성은 방광염이나 요로간염의 원인이 되므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해엄부에서 무슨 병이 있다고요? 여성은 방광염이나 요로관염이 원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꽃갈아두기 보면 해엄부 청결 관리를 할 때는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또 성희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도와드립니다. 해엄부 청결도끼의 목적은 해엄부를 청결하게 하고 냄새를 제거합니다. 해엄부의 불편을 완화시키고 또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주의사항은 해엄부나 엄경을 닦을 때 정용 수건이나 거저나 솜을 사용하는 건데요. 해엄부는 요도, 질, 항문수로 되어 있어서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으면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습니다. 준비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필요 물품을 준비합니다. 커튼이나 스크린, 목욕 담요, 목욕 수건이나 혼리불, 비누, 대야 2개, 그 다음에 물받이통 또는 변기, 따뜻한 물을 넣은 포트, 방수포, 일회용 장갑, 물수건, 마른 수건, 물 이렇게 준비합니다. 사전에 제공 목적과 효과를 알려 협조와 동의를 구하고 인사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절차를 설명합니다. 방법은 커튼이나 스크린을 쳐서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손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한 후 일회용 장갑을 사용합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하고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대상자의 몸과 다리를 덮습니다. 목욕 담요의 양쪽 아랫땅 끝을 가까운 쪽 다리 안쪽으로 감고 아랫땅 가운데 부분은 해엄부를 덮습니다. 예, 그리고 둔부 밑에 방수포와 목욕 수건을 겹쳐서 깔고 변기를 밀어넣습니다. 예, 둔부 밑에 먼저 방수포를 깔고 방수포에 바로 살이 닿으면 껍적지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목욕수건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변기를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엄부에 끼얹은 다음에 물수건에 비눗물을 묻힙니다. 피부에 비누기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닦습니다. 물을 담을 용기는 생수병 등의 빈 용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고요. 가볍게 짠 물수건으로 여성의 해엄부를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닦아내고 남성은 엄경을 수건으로 잡고 겹치는 부분과 엄낭의 뒷면도 잘 닦아줍니다.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변기를 뺀 후 변기가 닿았던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줍니다. 바지를 입히고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도와주고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일회용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자, 확인은 해엄부에 악취나 염증, 분비물 등 이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만족한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물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은 세면도끼로 가겠습니다. 세수, 예, 세면도끼. 목적은 얼굴의 혈액순환을 돕고 청결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서 인간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고 주의사항은 눈은 부드럽고 깨끗한 수건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닦거나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합니다. 기지가 쌓여서 난청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귀 입구와 귓바퀴 뒷면을 닦아줍니다. 귀 안쪽의 기지 제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의료기관에서 시행합니다. 코가 막히면 비염 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코 안과 코볼, 코둘레를 세심히 닦도록 합니다. 매일 반복하는 일이므로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습관화시킵니다. 가능한 스스로 하도록 지원하고 자립을 위하여 과정이 느리더라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준비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피로 물품을 준비합니다. 커튼이나 스크린, 대야 2개, 수건, 따뜻한 물, 면봉, 거울, 비누, 피부 유연제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제공 목적과 효과를 알려 협조와 동의를 구하고 인사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을 소개하고 절차를 설명합니다. 자, 방법은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다면 앉힙니다. 눈은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닦고 다른 쪽은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합니다. 옆으로는 또 눈 밑, 코, 뺨 쪽으로 아래로는 입 주위 턱을 닦습니다. 이마는 머리 쪽으로 썰어 올리며 닦고 귀의 뒷면, 귓바퀴, 목 순서로 닦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를 보면 자, 우리 선생님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 그 다음 코, 다음 뺨, 입 주위, 이마로 가서 귀 뒤로 해서 목으로 가는 순서입니다. 자, 알아두세요. 마른 수건으로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하고 피부 유연제,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줍니다. 원한다면 거울을 볼 수 있게 덮고 면봉으로 귀 입구의 기지를 닦아줍니다. 귀 입구입니다. 귀 안쪽이 아니고 사용한 물품을 정리하고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대상자 안색의 변화나 안면 등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만족한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물어봅니다. 자, 꼬가라두기에서 대상자가 안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안경을 닦는 천으로 안경을 잘 닦거나 아니면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자, 면도 돕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면도 돕기의 목적은 얼굴의 청결을 유지합니다.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서 인간관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주의사항은 면도 날에 베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되도록이면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처가 있거나 시행하면서 상처가 생겨 피가 날 경우가 있죠. 그러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도날은 피부와 4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고 또 짧거나 짧게 나누어서 일정한 속도로 면도하도록 합니다. 피부가 주름져 있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겨서 면도할 때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리고 면도 후에는 로션이나 크림 등을 바를 때에는 자극이 되지 않도록 문지르지 말고 살살 두드려서 바르도록 합니다. 자, 매일 반복하는 일이므로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습관화시킵니다. 가능한 스스로 하도록 지원하고 자립을 위하여 과정이 느리더라도 기다려줍니다. 준비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필요 물품을 준비하는데 면도기 또는 전기 면도기가 있고 대야 2개, 그리고 수건도 한 2~3장, 따뜻한 물, 거울, 비누 또는 면도 크림이나 젤, 피부 유연제, 스킨과 로션을 준비합니다. 사전에 제공 목적과 효과를 알려서 협조와 동의를 구하고 인사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을 소개하고 절차를 설명합니다. 방법은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다면 앉힙니다. 모두 다 그렇죠. 면도 전에 중요한 거,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을 덮어두어서 건조함을 완화시키거나 비누, 면도크림, 젤 등을 이용하여서 충분한 거품을 낸 뒤에
면도하도록 하여 상처가 나는 것을 예방합니다.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서, 면도할 때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서 첫 번째, 따뜻한 물수건을 덮어서 건조함을 완화시키고, 그 다음 비누, 면도크림, 젤 등을 이용해서 충분한 거품을 낸 뒤에 면도하면은 상처를 예방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비누, 면도크림, 젤을 바를 때, 이거를 바를 때는 수염이 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발라주는 것이 수염을 세워줌으로 면도에 수월하답니다. 네, 그 수염이 난 반대 방향으로 이제 그 비누나 면도크림, 젤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면도는 수염의 강도가 약한 볼 부위부터 얼굴 가장자리에서 목, 입주에서 턱 및 콧수염 등 수염의 강도가 강한 부위 순으로 또 수염이 자란 방향으로 실시합니다. 자, 수염이 자란 방향으로 실시합니다. 아까 비누, 먼더크림, 젤은 수염이 난 반대 방향으로 발라주고 면도를 할 때는 수염이 자란 방향으로 실시합니다. 자, 면도는 수염의 강도가 약한 볼 부위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도 중 수시로 면도기를 물로 씻어서 깎인 수염이 다른 부위의 면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깎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완전히 씻어낸 후에 마른 수건을 이용해서 얼굴에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하고 또 피부 유연제 로션을 바릅니다. 그 주위에서 보면 그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전기 면도기가. 근데 단 전기 면도기를 사용할 때는 뭐를 주의해야 한다? 감전에 위험이 있는지를 먼저 잘 살펴보고 사용합니다. 하기는 앞면에 상처가 생기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만족한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물어봅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의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올바른 손질 방법은 1. 두피 마사지한다. 2. 물을 적신 후 손질한다. 3. 헤어젤을 발라준다. 4. 엉킨 부분을 가위로 자른다. 5. 힘을 주어서 빗질을 한다. 정답 적어 놓으시고요. 문제 2번. 침상 목욕도끼에서 머리 감기기로 옳은 것은 1. 머리는 자연스럽게 건조시킨다. 자연 건조시킨다. 2. 머리 두피 마사지는 손톱으로 한다. 3. 뒷머리는 머리를 좌우로 돌려서 헹군다. 4. 목욕할 때는 창문을 열고 18도에서 20도 유지한다. 5. 머리 감을 때는 찬물로, 헹굴 때는 따뜻한 물로 감는다. 네, 정답 적으셨죠? 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물을 적신 후에 손질합니다. 머리가 엉켰을 때. 자, 문제 2번 침상 목욕에 머리 감기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뒷머리는 머리를 좌우로 돌려서 헹굽니다. 머리를 자연 건조하는 게 아니고 빨리 수건으로 닦은 다음에 드라이어로 빨리 말려줘야죠. 한기를 느낄 수 있으니까. 그리고 2번은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이라고 그랬어요. 4번은 창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22도에서 26도죠. 예. 머리 감을 때 이거는 찬물로 하면 감기 걸려요. 따뜻한 물로 감아야죠. 문제 3번. 대상자의 발톱이 살을 심하게 파고들어 상처가 난 경우에 대처 방법은 1. 발톱을 둥글게 잘라준다. 2. 발톱을 수시로 잘라준다. 3.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4. 붕대로 발톱을 감싼다. 5. 로션을 바르고 마사지한다. 정답 적으시고 문제 4번. 대상자의 손톱은 A, 발톱은 B 깎을 때 올바른 모양은 자, 1번 손톱은 둥글게, 발톱도 둥글게. 문제 2번 손톱은 둥근 모양, 발톱도 일자 모양. 문제 3번 손톱은 일자 모양, 발톱은 일자 모양. 4번은
손톱은 일자 모양, 발톱은 둥근 모양. 5번은 손톱은 삼각 모양, 발톱은 둥근 모양입니다. 자, 정답 적으시고 문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자, 3번은 정답이 간호사에게 보고한다입니다. 발톱이 심하게 파고들어서 상처가 났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간호사에게 보고해야죠. 자, 4번은 대상자 발톱은 A, 아니, 손톱은 A, 발톱은 B라고 했습니다. 자, 손톱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자, 2번입니다. 문제 5번. 여성 대상자의 경우에 방광염, 요로관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1. 얼굴 청결, 2. 구강 청결, 3. 두발 청결, 4. 회원부 청결, 5. 손발 청결. 정답 적으시고 6번, 문제 6번. 여성 회원부 닦는 순서는 1. 질, 요도, 항문, 2. 질, 항문, 요도. 3. 요도, 질, 항문. 4. 항문, 요도, 질. 5. 항문, 질, 요도. 예, 정답 적으시고. 문제 7번. 스스로 면도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전기면도기 사용을 피한다. 2. 면도기는 공동으로 사용한다. 3. 주름진 피부는 면도하지 않는다. 4. 면도날과 얼굴 피부 각도는 90도로 한다. 5. 면도 전 따뜻한 물수건을 덮어 건조함을 완화한다. 네, 정답 적으시고 자, 문제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방광염, 요로관염은 회원부 청결을 해줘야 됩니다. 4번. 자, 6번의 회원부 닦는 순서는 요도, 질, 항문 3번입니다. 문제 7번 면도를 할 수 없는 대상자 돕는 방법은 정답은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을 덮어서 건조함을 완화시켜서 면도를 해줍니다. 자, 1번은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단지 간염의 안전을 잘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2번은 공동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3번은 주름진 피부는 자, 밑으로 당겨서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면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 4번은 각도가 몇 도? 45도라고 했습니다. 문제 8번. 침상에서 세수도끼를 할 때 옳은 방법은 1. 가능한 한 눕히고 실시한다. 2.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3.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먼저 닦는다. 4. 콧들이 코 밖으로 나와 있어도 깎지 않는다. 5. 비염 발생에 우려가 있으므로 코안은 닦지 않는다. 정답 적으시고 문제 9번 스스로 세수를 할 수 없는 누워있는 대상자의 요양보호로 옳은 방법은 1. 눈을 닦을 때는 마른 수건을 사용한다. 2. 눈곱이 있는 쪽 눈부터 먼저 닦는다. 3. 코를 닦는 것은 의료 행위이므로 삼간다. 4.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5. 한 번 사용한 수건면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 적으시고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예,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먼저 닦습니다. 이런 가능한 한 눕히는 게 아니고 앉혀야죠. 2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야죠. 눈은. 자, 코털이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습니다. 깎아주는 게 아니라. 자, 비염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코안을 닦습니다. 콧볼도 닦고. 자, 문제 9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한 번 사용한 수건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1번에 눈을 닦을 때 젖은 수건으로 해야죠. 자, 2번은 눈곱이 있는 쪽부터 먼저 닦는 게 아니라 깨끗한 눈부터 먼저 닦아야죠. 자, 코를 닦아줘야죠. 예.
콧볼 꼬한도 비염의 예방을 위해서. 또 4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